근데 궁금한 게 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글로벌 우주 항공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기회는 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목표가요. 세계 5위의 우주 강국으로 가겠다는 게 목표는 목표입니다. 뭐 매년 한국 매년 동안 2조 원씩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민간에게 기회를 지금 괜히 많이 하고 프로젝트에 다 민간을 지금 참여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뭐 지금 발사체를 완벽하게 만들고 그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는 아직 조금 힘들고요. 실제 어떤 발사체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뭐 또 우리는 또 그런 통신 단말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또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기업들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뭐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관측 이성 이야기했지만 네. 이것도 이제 그 지금 사이즈가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광학 이성이라고 해서 이런 시대를 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좀 도전하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기술을 갖추고 있죠. 그럼 뭐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도 우주 항공 산업에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있나요?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으로 한국 항공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또 많죠. 뭐 여러 가지 몇몇 기업인데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사실 우주 항공업체들이 대개 방산업체들이에요. 방산 그렇죠. 또 방산 기술이 결국은 이제 우주 항공 기술로 같이 연결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LIG, 넥스원이다 하는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 좀 주목해서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런 어떤 중간 사이즈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AP위성이라든지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가 한번 탐방 갔다 왔잖아요. 탐방 갔다 왔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그 회사 대표가 네. 1년에 절반 이상을 미국 가였습니다. 300일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300일이라고. 예. 거의 우리나라 안 있어요. 없어요. 연구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뭐 거 아니시죠?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그 뭐 많이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실제로 나사의 일부 뭐 이렇게 좀 공급도 좀 하고 있고 예, 그런 기업이라서 이야, 그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가 미국 아마 영주권을 갖고 있을걸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 국내 기업으로 분류되기보다는 거기 보면은 그 사천이죠. 네. 그쪽에 있는 지역 자체가 외국인 그 뭐 이런 전용 뭐 그런 어떤 구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또 세제 혜택도 받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우주 관련 기업들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주 1위 하면 미국 아닙니까? 그럼요. 뭐 거의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압도적인 1위고 네. 크게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저궤도 위성을 보면 우리가 스페이스X가 다 하고 있지만 근데 스페이스X는 커요. 우리가 봤을 때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게 뭐 중량 자체가 실을 쓴 중량 자체가 뭐 45톤 그 정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띄워서 막 수십 개씩 하면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작게 해야 돼. 그러니까 소형으로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는 스페이스X가 초대기업이니까 주고 큰 거는 예, 작은 거. 그러니까 뭐 우리 저궤도 위성을 한 뭐 5개, 6개, 7개 이렇게 정도 실어가지고 네. 하늘에 날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발사체. 요거 세계 1위는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로켓네. 이름이 로켓이에요. 이름이 로켓이에요. 주가도 로켓입니다. 오늘 엄청나요. 오늘 설마 저기 도전 성부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약간 네. 그다음에 냄새가 이제 달 탐사도 해야 되잖아요. 달 탐사.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달 탐사에 민간으로서 처음 간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는 실제로 달 탐사를 주력을 하는 기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다른 기업인데 달 탐사가 도입 될까요 지금 당장? 아니요, 아직은 예,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겠죠. 거기에 이제 광물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하지만 네. 아직 뭐 좀 그래도 먼 미래 얘기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발사체 쪽은 발사체 쪽.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우주와 함께 성장할 기업이 뭐 정확하게 있을까요? 제가 뭐 종목들이 우리가 워낙 네. 국내에도 좀 많이 있는데 인공위성 영상에 특화돼 있고 네. 이런 거에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트레가입니다. 세트레가이. 네, 아, 세트레가. 국내 아까 그 해상도 이야기 하셨는데요. 예, 얘네들이 자체 개발한 게 이제 0.3m급의 초고 해상도 광학위성입니다. 0.3m 정도 내려고 그러면 현재 상용된 민간 위성 가운데서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최고 수준. 최고 수준이죠.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회사가 또 있잖아요. 루미르라고. 루미르. 그 회사도 초고해상도라고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그동안은 사실은 워낙 투자도 많이 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적자였어요. 9분기 연속 적자를 가다가 드디어 흑자가 나왔습니다. 매달 안 이런 되는. 기업들. 짝이 거기다가 없는데. 이 스페이스 X에다가 스페이스 X 발사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0.3의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을 실어 가지고 날립니다. 그럼 이거 퍼포먼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모회사죠. 세트레아입니다. 하나가 이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퍼즐로 세트레가이를 꿀꺽했죠. 아주 좋은 자, 그럼 선택이었어요. 저도 이제 있는데 네,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저는 저궤도 위성 쪽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저궤도 위성의 중요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랩이라는 회사가 있고 영국에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에도 있고 뭐 그런 기업들도 다 저궤도 위성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은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어 날릴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민간 업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켓랩이에요. 이 회사가 아니면 거의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와 조금 경쟁하려고 지금 우리나라에 한 회사가 있긴 있어요. 아직은 신생업체지만 이노스페이스라고요.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한국 업체예요. 제발 좀 잘 좀 날렸으면 좋겠다. 정말 멋지게 한번 날렸으면 하려고 제가 7월달에 날리거든요. 로켓이 날아갑니다. 7월달에. 올해 7월이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미국에서는 뭐 세계적에서 뭐 거의 유일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고 기술은 로켓랩이다. 민간 소형 발사체에서는. 그래서 저는 로켓랩 따라올 기업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 두 기업들을 말씀해 주셔서 강점들이 각각 있잖아요. 만약에 투자할 때는 어떤 차이를 좀 고려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벌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이게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적자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유보율이라든가 돈을 현금 얼마 갖고 있는가 이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뭐 주식 더 늘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술주들은 그거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꿀팁 감사합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 수익을 잘 내고 선두 기업인데 좋은 기업인데 이게 어떤 성장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좋아요. 수익성도 잘 올라와요.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수익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주식들이 잘 가냐면 턴어라운드라고 들어보셨죠? 실적이 늘 적자를 보다가 드디어 흑자로 전환되었어. 출발이란 말이지. 전환됐단 말이지. 우리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터닝 포인트라는 기업들, 이 턴어라운드 이런 기업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 세트레가이가 수주잔고가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무려 5천억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수주잔고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광학위성을 쌓아 올린단 말이죠. 초고해상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사실 이 위성 영상 시장은 막스 테크놀로지하고요, 에어버스가 거의 한 42% 가까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을 누가 먹는다? 이제 세트레가이가. 근데 위성 관측으로 사용되는 그 위성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아요. 저궤도 위성이 앞으로 4만 개 이상을 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저기 영국 같은 경우는 또 12,000개 또 쏘아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쏘아 올릴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쏘아 올리기 시작하면 저궤도에서 발사체의 수요는 엄청나겠죠. 그렇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이런 어떤 저궤도 위성망이라든지 이런 영상 위성 시장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은 그냥 우주 이야기 그냥 뭐 뜬구름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좀 먼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로 온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시대로 다가오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UAM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예전에 AI 로봇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연결을 호스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관점을 가지시면 투자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